연구비 삭감 당한 적 있으시다고요? 삭감은 연구비가 줄어든 거가 삭감이잖아요. 제 경우에는 그냥 연구비가 날아갔으니까 삭감이 아니라 연구비 회수? 제가 대우나 4대강을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MB 대통령님 눈 밖에 나서 고생을 좀 했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너무 유치할 정도로 연구기관에 나타나서 제 연구비 끊으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루아침에 통보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 제일 결정적인 건 서울시에서 하던 과학 대중화 프로젝트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을 해가지고 연구비를 받았거든요. 뭐 며칠 후에 잘렸다고. 이게 3년짜리 프로젝트였는데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한다. 참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통보가 저한테 전달되기 바로 이틀 전에 중앙일보에서 특집 기사가 있었어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몇몇 프로젝트들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있다 그래갖고 몇 개를 소개하는데 거기 제 프로젝트가 소개가 됐어요. 흥미로운 프로젝트라고. 기사가 나고 이틀 후에 진행이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제 기억에 2군데 빼놓고 다 끊긴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기초과학에서 연구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초과학의 경우가 제일 이제 힘든 건데요. 기초를 다지는 연구이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 꼭 결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연구들을 떠받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연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업적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기초과학 연구는 그 자체로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초과학 연구도 단기간에 성과를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외국의 경우를 보면 기초과학의 경우에는 큰 연구비를 주는 게 아니라 작은 연구비를 그 연구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꾸준하게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경우에서는 보면 연구비를 집행할 때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요. 제가 미국에서 15년 살았는데요. 미국 15년 사는 동안 노벨상을 누가 받았는지 알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신문에도 잘 안 나요. 과학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왠지 무조건 노벨상을 받아야 될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임에는 틀림없는데 그 상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노벨상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가장 업적을 많이 내고 있는 연구자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노벨상 시즌이 되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금년도에 노벨상을 받을 것 같다고 예상되는 우리나라 학자들을 이렇게 막 신문에 소개하잖아요. 저는 맨날 악담하거든요. 이분들은 절대로 못 받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의 논문이 인용도가 가장 높다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들이 되고 있는 건데 노벨상은 그런 분을 주는 게 아니라 노벨상은 노벨상위원회에서 분야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연구 분야, 이 분야를 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분야를 처음으로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그 분야의 최초의 논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람에게 노벨상을 주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중국 노벨상 받은 거 기억하세요? 투유유라는 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말라리아 치유를 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개똥쑥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데 성공해서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사진이 신문에 방송에 쫙 펴졌는데 정말 누구든 탁 보면 고구마 파실 것 같은 느낌이 딱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 분이 받으셨어요. 인터뷰 기사를 보면 정작 그분은 중국 정부에 고맙다. 중국 정부에서 평생 나에게 충분한 연구비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영예를 얻었다. 그분은 북경대 교수도 아니고 칭화대 교수도 아닙니다. 중국 변방에 있는 어떤 연구소에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매년 뭐 10억씩 연구비 받았겠어요? 아니에요. 충분한 연구비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연구비를 조금씩 늘 줘서 자기가 계속 연구할 수 있었다. 제가 만일 우리 연구재단에다가 개똥쑥을 연구해서 뭘 해보겠습니다 라고 연구비 신청을 하면 그냥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개똥쑥이 뭐야? 보나마나 그런 이제 웃음거리가 됐을 텐데 중국 정부에서 그분에게 큰 돈을 준 게 아니라 그런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연구자에게도 작은 연구비나마 지속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기초과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거대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잡초들 중에 효자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설령 탄생하지 않더라도 기초과학이라는 건 그 위에 더 훌륭한 연구들이 꽃필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거 없이 꽃만 지금 보려고 자꾸,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섭섭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미국에서 멀쩡히 대학 교수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미시간 대학에 어떻게 보면 제가 몸담고 있는 동물행동학, 행동생태학, 사회생물학 이런 분야에서는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탁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학인데, 그 좋은 미시간 대학의 교수가 돼서 제 꿈을 펼치려고 그러다가 제 모교에서 서울대학에서 자리를 만들고 저를 오라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귀국을 했는데요.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때. 한국에서 과연 내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국에 제 분야 자체가 없는 거니까 제가 한국에 가면 기반부터 닦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게 가능이나 할까? 이런 고민이 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2년을 제가 미루다가 결국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타면서 제 깐에는 잊지 못할 상징적인 행동이 하나 있었거든요. 1993년에 그 유명한 학술지 네이처에 우리나라 과학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아예 한글로 표지에 한국 과학 기술의 동이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했던 특집 기사였는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를 세계적인 석학들이 쭉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 그런 걸 바탕으로 쓴 기사인데, 결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제일 끝에 가서 한국에도 이제 제법 큰 기업들이 생겼다. 삼성, LG, 현대. 그래서 응용과학 연구는 기업으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거둔 돈으로는 오로지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여기 적혀 있었어요. 이건 카피해가지고 제 비행기 탈 때 제 가방 속에 이걸 넣어가지고 제가 탔어요. 그래, 내 모국으로 돌아가는데 연구비 자체가 큰 건 아니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거둔 연구비는 오로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써줄지도 모른다. 그런 부푼 가슴을 안고 제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완전히 오판을 한 거죠. 귀국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랬더라면 연구자로서는 훨씬 더 성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죠. 우리나라의 연구비 분배가 기초과학의 10몇 %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좀 섭섭하긴 합니다. 기초과학이라는 분야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가 끝내는 국력을 좌지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추격자 입장에서 살아왔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잡았잖아요. 근데 추격할 때의 전략과 추격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전략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기초과학에 과감히 투자하는 전략을 써야 우리가 그런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연구비를 대폭 삭감한 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위였다고 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 정부들도 다 늘 그랬는데, 제일 큰 자랑거리가 뭐냐면요, 국민 총생산 대비 R&D 예산 비율이 세계 최고랍니다. 맞습니다. 어느덧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없는 돈에 우리는 그래도 연구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건 기특합니다. 문제는 이게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크게 봐서 20조라고 쳐도 하버드 대학 기부금 총액이 50조거든요. 하버드 대학이 쌓아놓고 있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대한민국 전체의 과학기술자들이 나눠 쓰고 있는 건데 뭐가 중요합니까? 남의 나라 대학 하나가 급하면 쓸 수 있는 돈도 안 되는 걸 국가 전체가 쓰고 있는데 거기서 비율 얘기를 한다는 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평가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것도 너무 많다고 이번에 줄인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연구비 성공률은 98%입니다.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연구의 성공률이
완벽하게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남이 이미 하고 있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없는 거죠. 노벨상을 받을 리가 없는 거죠. 최초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최초의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실패에 걱정이 많으니까 연구비 자체를 못 받는 거죠. 거듭 강조하지만 추격을 하던 시절에는 가끔 먹히는 전략입니다. 선도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전략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더 과감해야 되고요. 남이 하지 않는 연구를 치고 나갈 수 있게 실패하더라도 그런 연구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연구비 상황은 저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늘 주장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받는 충격이 남다릅니다. 찌질한 자기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진짜 은퇴를 앞두고 있거든요. 평생 이 나라에서 과학자로 살아온 저로서는 회환이 참 많아요. 퇴임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너무 찌질하지만 평생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 총액을 한번 제가 퇴임하는 날 밝히고 퇴임하겠다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연구재단에 가서 이런 괜한 얘기를 했다가 도대체 얼마나 연구비를 못 받으셨길래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자꾸 캐물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제 옆방에 있는 젊은 교수가 1년에 받은 연구비를 저는 평생 못 받았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가 너무 적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뜻 있는 기업인들이 저를 제법 많이 도와주셨고요. 제가 벌어서 충당도 많이 했고요. 저는 워낙 연구비 탈락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제가 남달리 준비하거든요. 우리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마지막 두 팀을 PT 경합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잘 올라가요. 서류 심사에서는. 제가 PT를 못할 리는 없겠죠. 마지막 PT까지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워낙 강의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PT하면 심사위원들이 질문도 잘 안 하세요. 발표를 하고 나가니까 어떤 한 분이 용감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최수준 교수 연구 다 좋은데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제 연구는 안 해도 그만입니다. 저는 까치 쫓아다니고요. 긴팔 원숭이 쫓아다니고 돌고래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연구 안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할 리 절대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없이 탈락하더랍니다. 그런 식으로 돼가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초연구는 정말 확실하게 따로 떼서 기초연구를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연구비 규모 자체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끊이지 않고 오래 연구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박사 연구를 100년이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은 연구비를 옥스퍼드 대학은 끊임없이 제공했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비도 나눠서 융통성 있게 연구가 필요한 곳에 연구비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개혁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연구비 규모를 지금보다는 훨씬 크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구비는 비율만 가지고 얘기할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살아남으려면 규모가 중요하거든요. 연구비는 지금 규모보다 수십 배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새해부터는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거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걸 들고 귀국한 사람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마당에 여전히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씁쓸합니다. 네, 오늘은 괜히 마지막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 좋아요, I love you.